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뭘 배운다? 우리 소송법에서는 소송요건을 배우는 거야. 그럼 주체 중에 하나인 법원과 그다음에 또 다른 주체인 하나인 당사자, 여기에 주체에 관한 거지. 그다음에 객체에 관한 대상, 청구, 요거에 대한 소송요건을 우리가 따지면서 요거를 결여되면 부적법 각하로 끝나는 거야. 본안에 못 가보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법원은 관할권 가지고 있는 법원이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당사자는 여러 가지 당사자가 갖춰야 될 자격 내지 능력 이런 것 등을 따져서 그걸 갖추어야 돼. 원고, 피고의 그 주체.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해서는 그 청구가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게 대상을 다룰 수 있겠느냐. 이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해준다는 거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소의 이익이야. 여기서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 그 소송을 내서 판단을 받고자 할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그걸 소의 이익이라고 표현해. 그다음에 다시 역으로 이제 당사자는 소송 요건 이전에 당사자를 확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봉착하게 돼. 근데 문제되지 않아. 보통 소장에 원고 피고로 등장한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되는데 항상 예외적인 어떤 특수한 거를 갖고 우리는 이제 다루는데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 안 돼. 소장에 나오는 원고 피고야.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당사자로서 자격으로서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소송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에게 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이런 걸. 그래서 소송 요건에서 당사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역으로 가면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일 것. 다만 관할권 이전에 이제 재판권이라는 개념도 하나 있어. 이건 국제적인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제 재판권에 작년에 하나 특이한 사건이 나왔어. 옆집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옆집하고 막 토지 건물 분쟁이 있으면 그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왜 건물 우리 땅에다 졌느냐 해가지고 예컨대 건물을 철거하라든지 예컨대 그 땅 내놓으라든지 주인 입장에서 이게 옆집하고 그런 이제 싸움이 되는데 해피려면 한남동에 있는 옆집이 옆 건물이 옆 땅이 뭐였어? 몽골이라고 안 그러고 몽골인가? 몽고라고 안 하고 몽골이라고 하더라고. 몽골. 정식 우리가 몽고라고 부르는 나라에 한남동 가면 외국 대사관이 꽤 있는데 몽고 대사관이 이 주인 땅을 침범했어. 뭔가 이렇게 본점 같은 데서 옆 건물을 샀는지 갖고 있더라고. 근데 해피면 몽골이야, 몽고야.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지금 내가 뭘 얘기를 끌고 왔어? 몽고라는 국가에 대해서 피고로 삼아서 이 땅 주인 입장에서 너 왜 침범했냐라고 소송을 지금 건 거야. 실제 상황이야.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그런데 이쪽서 몽고 대사관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몽고니까 몽고 한남동은 어디냐면 서부지원 관할이야. 서부지원. 마포에 있는. 거기다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뭐라는 거야. 우리가 다룰 수 없다. 재판권이 없다. 왜? 피고라는 거가 외국 국가야. 국가. 이 사람 황당하잖아. 이 사람 땅인 거 맞고 하는데 정상적이라면 아마 돌려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돌려주라는 인용까지 가기 전에 뭐에서 걸려버린 거야. 그 사건. 뭐에서 걸렸어? 뭐에서? 재판권에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의 사법권에 복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국제법을 만약 선택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재판권의 면제라는 개념이 나와. 거기에 절대적 면제 또 상대적 면제 이런 게 나와. 현재 상대적 면제. 외국 국가에서 무조건 면제해 주지는 않고 그 외국 국가지만 약간 거래적인 행위라면 굳이 면제해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상대적 면제주의야. 지금 내가 지나간 얘기처럼 하지만 이 책에 다 있는 거야, 지금. 국제법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 국제민사소송법에 하나 그건데, 근데 원래는 국제민사소송법의 영역이야. 그래서 상대적 면제주의인데, 그게 지금 몽고가 딱 현재 실제 사건으로 있었던 거야. 지금 인용될 수 있는 상황이야, 실제로 들어가면. 근데 어디서 걸려서 못 가는 거야. 재판권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다는 거야. 피고가 몽고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 면제주의니까 그 중에 거래적인 행위, 이런 거.
그다음에 땅은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지만 혹시 대사관이니까 그쪽에 어떤 대사관에 어떤 그 있잖아. 뭐 망명하거나 하면 거기 가면 그쪽에 들어가서 안전하다든지 뭐 이런 개념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뭔가 주라 마라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한 거야. 그래가지고 소송에 따라서 외국 국가가 등장해도 상대적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논리가 막 나와. 그 작년 판례에 보면 몽고가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면 이쪽 옆집이 싸운 거지. 몽고를 상대로. 근데 결국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청구에 따라서. 외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몽고 가서 해야 돼, 몽고 가서. 몽고 가서 판결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집행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장면을 펼쳐져? 판결 절차는 외국에서 벌어지고 실제 집행은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 뭐 반대 국면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판결받았는데 집행은 외국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어? 우리나라에서 판결받았는데 집행 외국 가서 해야 되는 건 어떤 상황 한 번 있었어. 또 이야기가 좀 이것도 이 교과서에 있는 거야.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들어봤어? 이것도 역시 국제민사소송인데 우리나라에서 판결 내렸는데 판결이 있었는데 일본 가서 집행한다 이런 게 하나 불거진 게 있어. 어떤 상황이 그거야?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받았어. 1억 원 손해배상. 근데 일본 가면 일본이 그거 승인 안 해. 근데 다행히 지금 뭐가 불거졌어? 한 2년 동안. 우리나라에 일본 그 신일본 제철인가에 뭔가 재산이 있었어. 그럼 여기다 지금 집행을 하는 와중에 뭐 제3자 변제, 여러분이 혹까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에 지금 그런 문제로 가 있는데 그걸 뭐냐면 일본에 가서 집행을 일본에서 허용을 안 해. 판결에 우리나라에서 1억 주라고 한 거를 일본에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일본 가서는 집행을 못 해. 붕 뜨는데 다행히 뭐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었어. 신일본 제철 이런 데가. 응? 그런 거. 그런 장면도 있어 또. 그건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이야. 만약 몽고에 가서 재판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인용 판결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승인할 거야, 그거는. 아까 위안부 피해자이거나 일본에 안 주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적어도 일본에 와서 집행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조차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거든, 그게. 하여튼 그런 거야. 재판권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관할권을 따지는 게 저번 때 너저분하게 말해준 토지관할 이런 거 따지면서 하는데 이 경우는 약간 보완해주고 수습해주는 게 이송으로 처리해준다는 거지. 잘못된 것이라면. 그치? 잘못된 것이라면. 어? 아까는 그리고 재판권의 문제인데 몽고라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어. 동방항공인가 차이나 항공인가가 우리나라 여러분들 기억날 수 있어. 한 10몇 년 전인데 김해공항 거기 이렇게 선회하다가 착륙을 하다가 그 앞에 무슨 산이 있대, 김해는. 중국 기장이 그냥 갖다 박아버려서 한 명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고 중국 차이나인가 뭐 동방인가. 근데 특이하게 그 스튜어디스의 유족이 다 죽었어. 스튜어디스 포함해서 탑승객도. 근데 중국 탑승객도 있고 한국 탑승객 김포에 오려는 부산 쪽에 상당한 사람 다 죽었는데 스튜어디스가 중국 스튜어디스가 유족이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재판권의 문제는 아니야. 지금은 사람은 일단 국가가 아니고 사람인데 물론 사람 중에도 외교관의 경우는 국가 비슷하게 치해법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 그런 경우는 아니고 스튜어디스인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관할권에서 국제재판 관할권이라는 문제로 들어와. 아까는 재판권의 문제야.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 사법권에 복종하느냐는 재판권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그런 국가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뭐가 있냐면 섭외적인 요소가 있어. 그 관계가. 그럴 때를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 해요. 그게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국내 사람이 냈으면 일반적인 우리가 토지관을 따진다든지 뭐 그러면 되는데 지금 특이하게 문제된 게 중국 사람이 낸 거야. 중국 사람. 유족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왜 냈는지, 중국은 좀 불안정하니까 그런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서 그런지 여기다 낸 거야. 그래서 부산이 중국 사람이 냈어도 그런 것을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 그래. 자, 용어 잘 생각해봐. 재판권이라는 것에 외국과는 면제된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섭외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관할권을 부르는 게 국제재판 관할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관할권이고, 관할권. 되겠지? 그래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내야 된다. 이런 개념. 이제 됐지? 그래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내야 되는데, 만약 관할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관할권에서 2조부터 쭉 얘기하다가 34조 1항에 보면 34조부터 이송이라는 제도가 관할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그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 준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우스개로 너무 앞에서 골머리 썩이지 마라.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을 훌딱 건너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송.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금 소송 요건을 배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질문.